이미 다 아실 텐데요. 그래도 너무 기쁩니다. 어제 박시현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스패너로 활동한 채널이 아니면 채팅을 잘 안 하는데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바로 유시민 이사장님의 복귀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현안을 주로 다루고 정치 이슈도 가끔 다루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저쪽에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또 하냐 뭐 이렇게 말하겠죠. 무슨 소리입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계 은퇴하시고 나중에 복귀하셔서 나라를 거셨는데 말이죠.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추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니 또 다들랑 같이 보면서 즐거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사실 토론이나 또는 시사 관련 콘텐츠의 끝바랑이라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꼭 잊지 않는데요. 바로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으로 나라에 큰 혜택을 본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잘 모르십니다. 저도 몇 번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분은 유시민 이사님께서 직접 참여정부의 공약을 이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가신 것은 유명한 스토리죠. 해당 부분은 1년 내 아무리 많은 의료비가 나오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전액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시민 이사님이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이죠. 아주 굉장한 정책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시 언론들은 아주 침묵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60대 이상인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다만 당시 반발이 워낙 심해서 비급여는 제외였는데요. 이를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아서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했고 3,800개의 비급여 대상을 2022년까지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화를 추진 중입니다. 말 그대로 대박이죠. 이걸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 보는데요. 이유는 언론들이 알고도 보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박인 것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제도로 현재 약 3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금액을 더 늘렸습니다. 의외로 이거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으로 자녀 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죠. 용돈으로 드려야 할 부분을 나라에서 주기 때문이죠. 사실 정치를 공부하면서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공의 경우 그냥 자리 잘 지키다가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유시민 이사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서 비판받을 것은 받더라도 우리 때 털고 가자는 식으로 움직였죠. 공무원 중에 이런 마인드로 움직이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모두 복지부동을 이야기할 때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했죠. 놀라운 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재임 기간에 비해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기초노령연금도 한나라당이 메인 비난에도 유시민 이사님이 관철했던 유럽식 복지정책입니다. 작년 노년층의 지지를 조금도 못 받은 분이 만든 제도로는 다들 상상을 못하죠.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관료분들께서도 국민들이 알아줄 것을 믿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주고 인정도 안 하고 비판만 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무적으로나 또는 그 영향력으로 볼 때 황제의 기환이다 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저쪽의 비판은 항상 늘 당연하니까 뭐 그렇다고 넘어가는데 우리 진영의 비판이 문제입니다. 실제 180석을 발언을 했다고 우리 쪽에서 더 아프게 공격한 민주당 정치인들과 지지층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큰 상처를 주었고 감당하기 힘든 영향력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님은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솔직히 알릴레오 아니었으면 180석도 어려웠습니다. 이걸 왜 모르는지 그들이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솔직히 유시민 이사장의 말씀은 듣는 이로 하여금 참 편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대중인문학 작가로서 국내 최고입니다. 시사평론을 할 때와 비슷하게 전제판도를 파악하고 하나하나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그의 능력은 인문작가로서 초절정에 오른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동시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검찰에서 벌인 사건들만 아니면 알릴레오를 계속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의 시사평론, 시사해설을 계속 듣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출구조사 발표 직후 유시민 이사님의 얼굴에서 스치는 절망. 만약 우리가 앞서가지 못했더라면 우리 지지층 내에서도 유시민 이사님을 마구 때리고 공격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내만은 아이로 유시민 이사장을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제 스스로도 조심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겠습니다. 자, 추석 치고 복귀하시는데 가능하면 대천절 이전에 혹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들이 또 지난달의 만행을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개천절에 서울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한 8.15 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통과와 관련해 헌법과 배치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만약 이거 제대로 못 막으면 오히려 정부가 방치했다 또는 공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제는 역풍이 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법으로 이들을 완전히 틀어막아야 하는데요. 정말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명박산성을 쌓을 수는 없는 일이고 거리 자체에 통행금지를 내릴 수 없고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방법은 순회적인 지도부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사전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정말 이런 상황이 오면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면 나쁘지만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에는 정권에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 않았던 자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는 모습에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오히려 이해찬 전 대표처럼 목숨을 걸고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을 비판하는 자들이 빨아주는 정치 세력이 친위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정말 이제는 뜯어고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인가 생각하는데요. 이럴 때 민주주의는 늘 이상적으로 생각했는데 현실에서 자꾸 그 부분이 깨집니다.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입니다. 독재가 훨씬 효율적이죠. 민주주의는 주인이 많기에 주인의 뜻을 대변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한 권력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독재는 주인이 하나이기에 마음대로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과정과 시간과 비용면에서 독재가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어쩌면 완벽하고 선한 성군에 의한 독재가 가장 이상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독재는 부패하지만 민주주의는 견제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부패하죠. 또한 진짜 문제는 권력을 잡은 자가 악할 경우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견제되기에 악한 권력자가 권력을 잡더라도 자기 욕심대로 악한 일을 저지르기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독재에서는 악한 독재자가 권력을 잡을 경우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효율적이고 배부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다기보다는 악인이 권력을 잡았을 경우에도 최악의 상황까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된 제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답하지만 이것이 정도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답답하지만 우리는 항상 결과적으로 승리했고 더 큰 정치적 청량감을 준 우리 정부를 믿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